이솝우화 92화 몸집 작은 남자와 사자와 사자새끼. 몸집이 작은 남자가 힘들게 막리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도 하고 농가 밭도 일구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사는 사자 한 마리가 남자가 열심히 기른 곡식과 나무를 망가뜨려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자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몸집 작은 남자는 덫과 함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사자는 남자가 자기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덫과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것을 알고는 그걸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자는 마음을 졸이며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사자 새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어느덧 새끼 사자가 성장하여 몸집도 제법 크고 기운이 세졌습니다.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 고향이에요? 아니면 고향이 따로 있어요? 아빠 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장 출신이 아니란다. 우리는 다른 집안 출신인데 몸집이 작은 남자의 덫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한 거란다. 아들이 아빠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몸집이 작은 남자가 대체 누구이기에 사자를 무서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아빠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처럼 몸집도 크지 않고 기운도 세지 않단다. 하지만 아주 영리하고 속임수도 잘 쓰지. 새끼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서 우리가 당한 모욕을 갚아주고 오겠어요. 아빠 사자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 몸집 작은 남자는 별의별 재주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그 사람의 끼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말 거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영리하고 용기가 있는데 그렇게 당하게 하겠어요? 기필고 복수를 하고 말겠어요. 아빠 사자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들아, 거기 가면은 안 된다.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새끼 사자는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몸집 작은 남자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새끼 사자는 길을 가다가 등이 벗겨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말이 초원에서 풀을 뜯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흉측하게 만들었어요? 말이 대답했습니다. 몸집이 작은 남자가 나에게 나무와 쇠로 된 안장을 씌워 놓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채찍질도 심하게 해요. 그 사람은 내 등에 올라타 채찍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내 등가죽이 다 벗겨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일만 시킬 거예요. 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빠의 말이잖아요. 말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빠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이기도 하지요. 새끼 사자는 그 말에 힘을 얻어 으르렁거리면서 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겠어요. 사자는 다시 길을 가다가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풀밭에 누워있는 황소를 발견하고 황소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매질을 했어요? 황소가 대답했습니다. 몸집이 작은 남자가 나를 끈으로 3개 묶고는 땅도 일구고 돌도 골라내고 채찍을 휘두르는 틈에 내 명예 못 살 것 같아요. 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빠의 황소예요. 황소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빠뿐 아니라 당신의 황사이기도 하지요. 그 말을 들은 새끼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혼자 말을 했습니다. 아, 그 몸집 작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단 말인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단 말인가. 그놈에게 복수할 것을 내 수염을 굴고 맹세하겠어. 사자는 땅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고 황소에게 물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누구 거요? 황소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몸집 작은 남자의 발자국입니다. 사자가 그 남자의 발자국의 크기를 재보고는 말했습니다. 발도 정말 조그마하네. 그런데도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다니. 황소 아저씨, 몸집 작은 남자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황소가 발로 멀찌감치 있는 사람을 가리켰다. 사자는 그 남자가 높은 산 위에서 괭이를 들고 밭을 일구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몸집 작은 남자야, 내가
나와 내 아버지 그리고 나의 동물들에게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제 내 잘못을 뉘우칠 때가 왔다. 내가 너를 혼내줄 테다. 몸집 작은 남자는 몽둥이와 도끼, 칼로 무장을 하고는 사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여기 올라오기만 해봐라. 신들 앞에 맹세건대 이 몽둥이에 너를 때려 눕히고 이 도끼로 너를 토막내고 이 칼로 내 껍질을 벗겨버릴 테니까. 사자는 몸집 작은 남자의 거침없는 행동에 주눅이 들어 말했습니다. 네가 그곳으로 올라가 너를 따끔하게 벌 주려는 것을 네가 그리 완강히 거부하니 그럼 나와 함께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할지 판가름해달라고 하자. 몸집 작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길을 가는 동안 너는 내 몸에 손을 대지 않고 나도 내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사자는 길을 가는 동안 몸집 작은 남자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며 몸집 작은 남자도 사자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몸집 작은 남자는 큰 길을 내버려 두고 덕과 함정을 잔뜩 파놓은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자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따라서 이 길로 갈래. 몸집 작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너 맘대로 해. 그런데 남자 뒤를 바짝 쫓아가던 사자가 갑자기 덫에 걸려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자가 큰 소리로 몸집 작은 남자를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발이 묶여서 꼼짝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를 좀 도와줘. 몸집 작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길을 가면서 서로의 몸에 손대지 않기로 맹세한 것을 벌써 잊어버렸니? 그래서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단다. 할 수 없이 사자는 발이 묶인 대로 엉금엉금 기어서 길을 가다가 다시 다른 덫에 걸리는 바람에 이번에는 앞발까지 꽁꽁 묶여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자기를 도와달라며 큰 소리를 몸집 작은 남자에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몸집 작은 남자는 사자를 도와주기는 그냥 몽둥이에 집어들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오 몸집 작은 남자야, 나를 불쌍히 여기고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 머리나 등이나 배는 때리지 말고 아버지의 충고를 제대로 듣지 않은 이 귀를 때려줘.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내 가슴을 때려줘. 아버지는 내가 영리하고 속임수를 많이 쓰는 사람이고 내가 후회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몸집 작은 남자는 사자가 죽을 때까지 사자의 가슴과 귀를 때렸습니다.